시작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끝장 보러 갑시다. 드디어 끝판. 한 번 다 끝낸다. 첫 번째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라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두 번째가 뭐 하기로 했지? 극한 이런 거 뭐, 다 정뭉쳐서 할게다. 구분, 구적법. 세 번째가 뭐 하기로 했지? 넓이. 부피. 네 번째 뭐 하기로 했지? 속도와 속도와 가속도. 다섯 번째 뭐 하기로 했지? 곡선의 길이. 자, 지금부터 이거를 사포 한번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참고로 출제 빈도 몇 퍼센트? 99.9%. 즉 200%. 무조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 한번 하시 해봅시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다. 자, 수투에서도 했지만은 요게 조금 달라.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분을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고 넘어왔단 말이야. 자, 그럼 수투에서 했는 거 먼저 생각해 보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X까지 ft dt다.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미분을 하자고? X에 대하여 미분을 합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었지? fx가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다. 자, 뭐 이유는 간단하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라지 fx에서 누구 뺀 거? 라지 fa 뺀 것을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다. 두 번째는 인테그랄 x가 아니라 a에서 얼마? gx다. 어떤 식이 이제 들어갈 거야. ft dt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이제 양변을 뭐 할 거라고? 미분을 할 거야. 누구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똑같아. 원래 x 자리에, t 자리에 다 뭐 집어넣고 나오면 되는 건데, x 집어넣고 나오니까 요 놈을 그대로 집어넣고 나오면 되는 건데, 이 녀석 일단 결과치 적고 시작하자. f에 얼마? gx 그리고 g'x 한 번 더 곱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이유는 또 간단하다. 왜? 이 녀석은 결국은 무엇을 미분을 해야 되냐면 f의 gx 빼기 f의, 아이고 정신 나왔다. 정적분 해야 되니까. 자, 라지 f의 gx 빼기 라지 fa. 이 녀석을 내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차피 값이 와서 날아간다. 만약 얘는 무슨 미분해야 돼? 합성함수 미분해야 돼. 겉미분, 속미분. 그래서 겉미분 했는 게 f의 gx가 될 거고 속미분 다시 그래서 g'x를 곱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정의된 함수.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자,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ft dt다. 자, 이 녀석과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다. 자, 왼쪽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지? 얼마? 수라고 했다. 숫자다. 그래서 저 녀석 미분 치면 그냥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단 말이야. 얘는 값이야 그냥.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거니까. 자, 이 녀석은 우리 뭐라 부르기로 했지? 식이다. 누구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이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X에 대해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너는 날아가 버리는 값이 되는 거고 너는 X에 대한 식의 도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다. 괜찮나요? 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시작을 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뭔가 약간 데자뷰 그치?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거지? 처음 듣지? 그렇지. 정신줄 딱 잡고 들어. 까먹었잖아. 자, 어떻게? fx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애다. gx 플러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얼마? ft dt 꼴이다. 자, 그러면은 정적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함수네. 그럼 먼저 구분하자. 얘들아, 요 녀석은 수야, 식이요? 숫자다. 숫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간단하게 비례상수인 k라고 쓰자. 그냥 상수값 문자인 k라고 쓰자. 자, 그러면 첫 번째다. 첫 번째는 fx가 누구라고 세팅이 됐냐면 gx 플러스 k라고 세팅이 된겨.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이렇게 배웠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t dt랑 a에서부터 b까지 fx dx랑 a에서부터 b까지 fy dy랑 다 뭐하다고? 같다라고 했다. 맞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k라는 녀석은 뭐냐면 k라는 녀석은 이 녀석이 k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ft dt랑 fx dx랑 뭐하다고? 같네. 그럼 이 녀석 그대로 갖다 적으면 되겠다. gx 플러스 k에 대한 뭐? dx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결국은 이 녀석을 푼다. 결국은 뭐를 푼다? k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 푼수가 이거 뭐고? 푼다. 맞아. 방정식을 푼다. 뭘 푼다? 방정식을 푼다. JMS 뭐 푼다?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식을 풀어서 뭘 찾는 거지? JMS 뭔 수? 누굴 찾아야 된다고? K를 찾아야 된다. 뭐라 캔가 내가. 와씨 갑자기 급발진이고. 저 난간 가서 샤브샤브 좀 할까? 그냥 그래서 뭐를 찾아야 된다고? K를 찾는 방정식을 풀면 된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식입니까? 라고 하면 fx 이꼴 gx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얼마? ht dt 이 꼴이다. 자, 이 꼴이면 또 보자. 자, 요 녀석은 수야, 식이요? 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다. 첫 번째. 자, fx와 오른쪽 식이 같단다.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 부르지? 항등식. 항상 같은 식이란다. 그러면 수치 대입 같은 것을 집어넣어도 항상 같겠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윗끝과 아래 끝을 뭐 하자고? 끝이 아니고. 아래 끝을 뭐 할 거라고? 같게 만듭시다. 자, 그럼 같게 만들려면 JMS X에다 뭐 넣을까? 뭐 어떤 T를 갑자기 왜 넣어? 야, 이게 아래 끝이다. 그럼 위 끝에다 뭐 넣어야 같아질까?
그렇지. 윗끝과 아래끝을 같게 만듭시다. x는 a를 대입을 하자. 자, 그럼 fa는 ga가 된다. 이유는 정적분에서 a에서 a까지의 정적분 값은 항상 얼마니까? 0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정보를 내가 알아낸겨.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양변 뭐를 할 거라고? 미분. 자, 양변을 미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합시다. 그러면 f'x는 자, 너 미분하면 g'x가 될 거고, 자, 이 녀석 미분하면 우리 뭐 되기로 했지? 아까 전에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서 했다. 뭐 또? t 자리에 그냥 뭐 집어넣고 기 나오면 돼? x 밀어넣고 기 나오면 돼. 그럼 얼마? hx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나? 자, 그래서 식이 나올 때 반드시 기계적으로 해야 될 게 몇 가지라고?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 윗끝 아래끝 맞추기. 두 번째 뭐라고? 양변 미분.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세 번째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라지 fx는 라지 gx 라고 안 써도 된다. 요번 단어는 이제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 fx는 gx 플러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x까지 얼마? x-t ht dt 꼴이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다. 자, 일단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그래서 쌤이 기계적으로 두 개는 해야 된다 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윗끝 아래끝 맞추기. 두 번째가 뭐라고? 양변 미분이다. 맞니? 자, 그럼 첫 번째 윗끝 아래끝 맞춥시다. 윗끝 아래끝. 그러면 x에다 뭘 대입하자고? a를 대입하면 fa는 ga라는 정보를 하나 얻게 된다. 얘들아, 자, 윗끝 아래끝 맞추기 잊어버리지 마라.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문제들을 막 푼단 말이야. 중간에 기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 답을 낼 때 우리 정보 하나가 없어갖고 답을 못 구하는 경우가 한 번씩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 중간 과정에서 어느 순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기어 나왔는데 윗끝 아래끝 안 맞춰갖고 식 하나를 못 뽑아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그럼 머릿속으로 무조건 생각을 해라. 식이 나왔다면 첫 번째 윗끝 아래끝 좀 맞춰봐야 되겠구나.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지? 두 번째는 뭐? 양변 뭐 할 거라 했지? 미분을 할 거야. 미분할 건데 미분 변수는 누구인 거야? x에 대하여 미분을 할 거야. x에 대하여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자 보자. 지금 문제가 있어. 인테그랄 안에 지금 x가 기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적분을 해야 돼. 근데 적분 변수는 누구라고? ti. 미분해야 될 변수는 누구라고? x야. 자, 그러면은 안에 있을 때, 인테그랄 안에 있을 때 x의 위치는 뭐가 되는 거지? 변수가 아니라 상수야. 자, 그럼 미분해야 될 때는 이 녀석을 뭘로 취급을 해야 돼? 변수로 취급을 해야 돼. 그럼 미분을 할 때 x는 지금 난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x가 바깥으로 빼내서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말 좋기는 해. 왜? 인테그랄 안에 x는 무슨 수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들락날락 해도 된단 말이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fx는 gx 플러스 분배하시고 x 빼낸다. 자, 인테그랄로 뜯고. 자, 그럼 넌 어떻게 되냐면 x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ht dt 빼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tht dt 이 꼴로 바뀌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지금 난 양변을 뭐 할 거라 했지? 미분할 거라 했어. 변수 누구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은, 자, 양변 미분할 거니까 f'x는요, g'x가 될 거고요. 자, 얘들아, 요 녀석은 잘 봐. 이 왼쪽도 x에 대한 식이고, 이 녀석도 식은 식인데 무슨 식이라고? x에 대한 식이야. 뭔 미분해야 되는 거지? 곱미분해야 돼. 그래서 앞미분 뒤, 그리고 앞뒤 미분. 그래서 x, hx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요 뒤에 있는 식도 x에 대한 식인데 뭐 미분할 것 딱히 없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t 자리 다 뭐 집어넣고 나오면 돼?
x 집어넣고 나오면 돼. 왜? x 있는 자리가 그냥 식이 아니야. 그냥 x 단일 변수만 있기 때문에 집어넣고 나오면 돼. 만약에 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지? 집어넣고 미분 한번 쳐서 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은 넌 얼마야? 마이너스 x, hx 이렇게 쓰면 되겠다. 요거 괜찮지? 요거 두 개 날아가. 그냥 자, 그럼 결국은 f'x는 g'x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ht dt다. 자, 어떤 꼴이 된 거지? 케이스 두 번째 꼴이 된 거다. 물론 프라임만 붙어 있지만. 맞지? 자, 두 번째 꼴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이 f라는 도함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맞니? 자, 그럼 기계조 또 몇 개 해라 했지? 두 개 하면 돼. 첫 번째 뭐라고? 위끝, 아래끝 맞추기. 그래서 세 번째는 뭐 하면 된다고? 위끝, 아래끝 맞추기. 다시 x에다 뭐 집어넣을까요? a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f'a는 결국은 다시 뭐랑 같다고? g'a랑 같구나. 괜찮지? 자, 네 번째 뭐 한다고? 양변 미분. 그럼 너 미분하니까 얼마? f의 이계도는 g의 이계도 함수 플러스 hx라고 하면 되겠네. 요거 괜찮지?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이 있을 때 요렇게 이제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를 우리는 맥스 해봐야 세 가지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자.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온다면은 제일 첫 번째 구분을 해야 된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그 형태가 숫자냐 식이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만약에 숫자라면 그냥 상수 K로 두시고요. 그 K 값을 찾으려고 하면 돼요. 수니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식이면은 나는 이제 이 식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식이 만약에 수가 나온다면 K를 두고 K에 대한 무슨 식을 푸시면 됩니까?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이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 말 그대로 식을 사용하면 돼.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위끝, 아래끝 맞추기. 두 번째가 양변, 미분이야. 자, 근데 문제가 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해야 될 변수와 미분해야 될 변수가 다르다면 정확하게 변수를 분리해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 맞니? 자, 근데 요 안에 있는 적분해야 될 변수는 누구라고? t예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근데 양변 미분해야 될 변수는 누구라고? x야. 자,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안에 x, 미분해야 될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하면 돼. 자,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미분해야 될 변수가 인테그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미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들고 놔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근데 내가 요거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자, 어떤 꼴이냐면 이 꼴이다. 여기다 적어놓고 하자. 자, 잊어버리지만 얼마냐면 어떠한 식 fx라는 식이 이 꼴이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x-t gt다. 오케이? 자, 요 꼴이다. 요 꼴 양변 미분할 거야. 요 꼴 잘 봐도. 요 꼴 양변 미분할 거면 내가 누구 날리면 된다 했지, 그냥? 그렇지. x-t 이거 날려버리면 된다. 양변 미분하면 얼마라고? f'x는 그냥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누구? 그냥 gt, dt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지? 그래서 이 꼴일 때다. 옆 앞에 t하고 x가 뭐 주어 바뀌거나 뭐 앞에 뭐 이상한 붙거나 2x거나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보통 이제 이 형태가 제일 잘 나올 거야. 왜? 이래야지만이 뭐고 xgx랑 뭐 xgx가 날아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꼴이면 그냥 바로 미분해서 요 녀석만 날려주시면 됩니다. 기냐? 자, 그러면은 이제 정적분 다 있고요. 이제 구분구조법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구분구적법이다. 구분구적법이다. 말 그대로 쫄라게 잘라갖고 갖다 붙일 거란 말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자. 이 정사각형 안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했다.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정사각형보다는 작을 거고요. 작은 정사각형보다는 넓이가 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초등학교 책 보면 이런 게 있더라. 정말 좋지. 무슨, 뭘로 만든 거니까? 구분구적법으로 만든 거니까. 맞지? 자, 그럼 구분구적법은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원의 넓이를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원의 넓이를 나는 옛날 사람들은 공면에 대한 넓이를 정말 구하고 싶어 했단 말이야. 자, 이 공면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어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이 공면에 대한, 이게 이제 수투에서 이제 빠지는, 원래는 이제 정적분을 이야기하고 넓이를 이야기하려면 구분구적법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수투는 어느 순간 이제 정적분의 정의는 이래갖고 이제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합시다라고 하고 딴딴딴 하고 넘어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온 거지. 그럼 왜 넓이를 그 녀석이 정적분이 넓이라고 해? 뭐 그렇다는데 그냥 뭐 맞지? 자, 그게 증명수인데 지금 원래는 구분구적법을 이야기하고 정적분을 시작을 해야 돼. 원래는 정적분 또는 넓이를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수투에서는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뭐 그래 했지만 지금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이 넓이를 원을 나는 구하고 싶은데 원의 넓이를 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잘라 보는 거야. 이렇게 잘라보자.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 원의 넓이는요, 아까 전에 내가 말하는 이런 정사각형보다는 이 사각형보다는요, 여기서 조금 더 자를까? 조금 더 자릅시다. 이렇게 잘랐다 해보자.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요 사각형보다는 대충 얼추면 뭐 이렇게 합시다. 에이, 몰라 이게.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이 원의 넓이에서 원래는 이 정사각형과 보단 좀 작은 녀석일 거야. 하지만 내가 요만큼을 더 날려버렸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요만큼 날리니까 요 녀석보다는 좀 작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오차는 조금 더 줄었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이 녀석을 나는 또 자를 거야. 또 이렇게 자르면 또 요만큼 오차가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녀석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다시 또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요 녀석보다는 좀 작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 공면에 거의 갖다 붙이는 이런 구조를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구분구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데리고 와서 좌표 평면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어떠한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단다. 왜 그림이 여기 있다고요? 그냥 놔둘까? 그냥 하자. 자, y는 얼마? 이 녀석을 fx라는 함수라고 하자. 요가 괜찮지? 자, 그랬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녀석에 나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를 구하고 싶대. 여기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알잖아. 수투 때 그냥 받아들였잖아.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지? 자,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우리 구분구적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이 녀석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이 직사각형이랑 면적이 애매하게 비슷한 것 같기는 해. 맞지? 근데 이 녀석을 조금 더 잘라볼게. 좀 더 자르면은 나는 이렇게 반틈으로 한번 두 등분으로 잘라봤어. 자, 그러면은 이만큼 오차가 줄어들었다. 그럼 이 막대 두 개 넓이 합이 우리가 구해야 될 저 공면의 면적이랑 비슷합니다. 요까지 괜찮지? 자, 이 녀석을 두 등분해야 되는지 몇 등분으로 나눠보자고? 네 등분으로 나눠보자. 자, 그럼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자. 자, 그러면은 요만큼의 오차가 또 줄어버렸네. 그럼 이 막대 4개의 넓이 합이 이 공면에 대한 넓이랑 조금 더 비슷합니다. 자, 이 녀석 또 잘라보자. 언제까지 자릅니까? 그만 자를 거야, 나는. 자, 이렇게 또 잘라봤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요만큼의 오차가 또 줄었네. 이 막대들의 넓이의 합들이
지금 이 곡면에 대한 넓이랑 거의 유사해지고 있어. 요까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나는 지금부터 몇 등분을 나눌 거냐면 n등분을 나눌 겁니다. 몇 등분 나눌 거라고? n등분 나눌 거야. 그럼 이 막대가 총 몇 개 있다라는 거지? n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막대 이 하나의 넓이를, 이 녀석 넓이를 내가 이제 한번 찾아보자. 자, 이 녀석의 넓이를 S1이라 할게요. S1은 밑변의 길이다. 밑변의 길이는 B에서 A만큼 거리에, A에서 B까지 거리를 n등분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밑변은 n분의 얼마냐면 B 빼기 A라고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높이는 누구냐면, 높이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값인 거지. 함수값이 얘가 높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높이는 누굽니까? F의 함수값인데 어떤 함수값이냐면 A에서 한 칸 간 함수값이다. 맞지? 그래서 A에서 얼마만큼? 이 녀석 몇 칸 간 거? 한 칸 간 거. n분의 얼마? B-A에 대한 함수값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녀석을 S1이라 하면 되겠네. 자, 두 번째 거도 구해보자. 그럼 S2를 구해보자. S2는 밑변은 항상 똑같잖아. 왜? n 등분을 했기 때문에 밑변은 다 똑같이 나눈 거야. 자, 그럼 n분의 얼마? B-A라고 쓰면 되고, 자, 누구의 함수값이냐면 이 녀석을 한 칸, 몇 칸? 두 칸 간 녀석의 함수값이다. 높이는. 맞지? 자, 그럼 F는 A에 저 n등분하는 B-A를 몇 칸 간 거라고? 두 칸 간 녀석의 함수값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그래서 당당당 가니까는 K번째는 SK번째는 n분의 얼마? B-A. 자, 그리고 F에 얼마가 되냐면 A에 n분의 B-A 몇 칸? K칸 간 녀석이 바로 K번째 막대의 넓이가 되겠다. n번째까지 있겠네. 맞니? 자, 그러면은 n이니까 띵동 땡동 하니까 F, B가 나올 거 아니야. 요거 괜찮나?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누구?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fx dx. 이걸 우리 뭐라 불렀지? x축과 곡선상에서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넓이다. 맞니? 이 녀석은 일단은 유사할 거야. 유사할 거야. 어떤 막대들의 총합? 저 짝대기들이 n등분 했는 거 짝대기들의 총합이다. 맞니? 자, 그럼 얼마? 시그마 031은 어디지? 여기서 우리노 031은 어딜까? 697에 2687 혹시 아는 사람? 뭐야 씨. 여기서 막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몰라 씨. 268 땡? 몰라 하나도. 자, 시그마 까먹었잖아. K가 1부터 어디까지? 몇 등분? N까지 SK 자리 요거 들어오면 되겠다. 맞지? SK들. 그러니까 얼마? F에 얼마고? F에 A 플러스 N분의 B-A의 K번째 높이고 밑변은 N분의 얼마? B-A. 얘랑 유사할 거야. 요까지 괜찮나요? 유사하대. 얘랑 유사해. 그냥. 자, 근데 이 녀석이 유사한 이유는 오차가 생긴다. 왜? 이 녀석의 간격이 주어졌기 때문이야. 자, 얘들아, 이거하고 똑같다. 너희들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의 차이가 뭐였지? 평균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그래프를 대변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평균 변화율이 그래프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h의 값이 잡혔기 때문이야. 맞니? 자, 이런 곡선이 있는데 직선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이 녀석이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이 사이 공간만큼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그 함수의 상태를 대변해 주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뭘 해버렸지? 극한을 쳐서 무슨 변화를 찾은 거지? 순간 변화를 찾아서. 왜? 이 녀석이 x 증가량이 거의 0에 가까워졌다 보니까는 즉 그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결국은 그래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이야. 왜? 직선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버리면 곡선이 돼버리니까 거의 점이 돼버리니까. 괜찮지? 자, 얘들도 똑같아. 이
막대들의 합이 곡면의 넓이랑 같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막대들이 가로의 길이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이야. 맞니? 가로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거든. 있기 때문이거든. 몰라. 하여튼 N등분을 했단 말이야.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너희들이 채가 있어. 팔을 쓸 거야. 양팔을 쓸 거야. 통통통통통통통통통 쓸어서 채에다 딱 올렸어. 통과해야 안 해? 통과 안 하지. 그래, 겁나게 잘게 들렸어. 통과해야 안 해? 안 하지. 어떻게 해야 통과할까? 즙 짜야지. 즙을 짜야지 거의 말 맞지? 자, 거의 즙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 입자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입자가 거의 없어야지만이 얘가 통과를 할 거 아니야. 어떤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런 형태들로 지금부터 나는 이 N등분이 아니라 N을 어디로 보낼 거라고? 무한등분을 해버릴 거야. 그래서 극한을 쓰는 거다. 리미트 얼마? N을 어디로 보내버리자고?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N개가 아니라 쫄라게 많게 짭일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즉슨 한 칸 한 칸의 가로 길이는 거의 얼마에 가까워질 거다? 0에 가까워질 거다. 그래서 무한소 값이 될 거야. 요가 괜찮나? 자, 그러면 간다. 이 막대는 다시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 막대기는 가로 길이가 없기 때문에 뭘로 바뀌는 거야? 선으로 바뀌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선들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간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이 녀석의 누구랑 같구나? 넓이랑 같구나.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을. 아,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아,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알므로써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아, 이 구분구적법.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우리는 구분구적법. 아니, 우리 앞에 배우는 용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자. 급수다. 맞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k는 1부터 n까지 급수를 싸가지 없는 표현이 아니라 겸손하게 표현한 거잖아. 맞니? 자, 아니면 이거 두 개 합쳐서 리미트 n은 시그마 얼마고 n은 k는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뭐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근데 좀 겸손하게 표현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간다. 급수를 지금부터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분구적법이 이런 상황이고 그냥 자, 구분구적법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구분구적법의 식을 가지고 급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구분구적법이었다. 자, 두 번째는 뭐를 뭘로 바꿀 거라고? 급수를 뭘로 바꿀 거라고? 정적분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럼 보자. 이 녀석을 저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녀석을. 자, 그럼 생각. 뭐 말이 되잖아. 선생님 이런 이야기 했다. 인테그랄과 시그마는 뭐 하는 거라고? 어떤 거라고? 같은 거야. 둘이 같은 거야. 근데 얘는 이산적 변량이고 얘는 연속적 변량인 거잖아. 근데 이산적 변량 이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잘라놨게 리미트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무한대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게 잘게 바뀌면서 거의 연속적 변량처럼 돼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나 리미트 시그마 이거 결국은 1, 2, 3, 4 단계를 자기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더한 게 결국 이제 인테그랄이 됐겠네? 그럼 결국은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뒤에 걸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식으로 나는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저 적분 구간도 어떻게 되는지를 오른쪽 식에서 모든 걸 찾아야 되겠네? 자, 먼저 시작을 하자. 자,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다. 자, 지금부터 내가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때 반드시 필요한 식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라고 하면은 n분의 k다. 자, n분의 k입니다. n은 뭐야? 등분 나눈 거야. 맞지? 자, 그리고 k는 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는 이런 녀석들이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k가 한 칸이냐, 두 칸이냐, 세 칸이냐, 네 칸이냐 이런 구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지금 이제는 변수 값이 되는 거다. 여기서 시그마에서 k가 변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변수는 누구인 거야? 적분의 변수는 누구? x. 아, 그럼 이 녀석들을 난 지금부터 뭘로 써야 되는구나? 변수를 써야 되는구나. 왜? n을 무한히 보내는 녀석에서 k가 1, 2, 3, 4를 쓸 거니까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다. 자, 그럼 첫 번째다. 첫 번째.
자, 지금부터 n분의 k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거야. 자, 그럼 나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나는 어떤 변수인 x로 바꿀 거야. 근데 내가 이야기했잖아. 반드시 누구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n분의 k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 자, 그럼 n분의 k를 가지고 있는 이 뭉텅거리를 나는 지금부터 x라고 한번 바꿔보자. 자, 첫 번째 나 누구라고? a 플러스 n분의 얼마? b-a의 k라는 녀석을 나는 x라고 한번 바꿔보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시작. 얘들아. 자, 누구냐면 이 한 칸을 우리는 별량이다. x의 증가량. 맞지? 자, 그러면은 이 한 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지. n분의 b-a의 전체 한 칸의 길이.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n분의 이 녀석을 x로 바꾸면 바로 적으세요. n분의 b-a 이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라고 표현할 거냐면 x의 변화에서 dx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오케이, 델타 x. 자, 그럼 이제 가자. 첫 번째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제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너를 뭘로 쓰기로 했지? x라고 바꾸기로 했어. 근데 요 뒤에는 n분의 b-a 있네. 이 녀석을 뭘로 쓰기로 했지? dx로 쓰겠다. 자, 그러면은 자, 리미트 시그마 우리 뭘로 바꾸기로 했어? 인테그랄은 x니까는 f의 x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리고 n분의 b-a 이 녀석을 뭘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dx라고 표현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은 뭐 하면 돼? 적분 구간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맞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적분권 찾는 거는 k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럼 k에 있는 식은 여기다. 여기 있는 식을 x에 대해 찾는 거야. 약간 우리 어떤 느낌이냐면 치환적분 하듯이 생각하면 돼. 지금 치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다. 자, 그럼 봐라. k의 제일 첫 번째 값이 얼마야? 1이야. 그리고 n 어디로 보내라 했지? 무한대로 보내. 가만 k 1 집어넣고 n 무한대로 보내면 x 값은 얼마인 거야? a야. 맞지? 아, 그래서 너 a. 여기까지 괜찮나? 자, k 마지막이 누구지? n이야. n 띵동 b야. n 무한대로 보낸다. 그럼 값 얼마야? 그냥 b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일단은 방법은 이러하다. 좀 이따 대충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는 어떤 형태인지 이해되지? 진짜?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아, n분의 k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왜? 등분 나누는 거의 변수 k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이제 새로운 정적분에서의 변수인 x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이 뭉뚱거리를 요렇게 x로 바꿀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x의 증가량은 이 한 칸들이 될 거니까는 a에서 b까지 n등분 나는 이 하나하나를 dx라 하면 되겠네. x의 증가량. 괜찮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바꾸는데 x의 그대로 이제 바꾸는 거 그대로 적으시고요. 적분 구간은 k에다 1 집어넣고 n 무한대 보내버리고 k-다가 n 마지막이 n까지니까 n까지 보내버리고 n 무한대로 보내는 그 값이 바로 정적분의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다. 바꾸는 방법 두 번째. 자, 선생님 아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n분의 k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몽땅거리 말고요. 저는 요만큼만 x로 한번 바꿔볼래요. 누구? n분의 b-a란 a의 k를 n분의 k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저는 요 x로 바꿔볼래요. 그래 하면 되지 뭐. 맞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k의 개수가 우리는 간단하게 나타내는 n분의 x의 증분들이었다. 맞지? 자, 그래서 결국은 n분의 얼마? b-a를 우리는 뭘로 바꾸면 돼? dx로 바꾸면 되겠다. 자, 갑시다. 리미트 시그마 뭐라고? 인테그랄. 자, n분의 b-a 이 녀석이 x야. 그럼 적기로는 f의 얼마? a 더하기 x라고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너는 그대로 dx라 쓰면 되네? 힘들어. 그냥 자, 적분 구간 찾자. 여기에서 k 뭐 집어넣고 n 어디로 보내? 그럼 얼마야? 0. k에다 뭐 집어넣고 n 집어넣고 n 무한대로 보내. 얼마? b 빼기 a. 얘가 되겠네. 똑같아. 왜 0 집어넣으면 FA부터 요 집어넣으면 B까지니까 너랑 똑같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정적분을 급수로 이렇게 해도 바꿀 수 있겠네? 선생님, 왜? 세 번째요. 세 번째가 아니고. 저는요, 그런 거 좀 생각이 싫어갖고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뭘?
n분의 k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럼 그냥 뭐만 하면 돼? n분의 k 있으니까 n분의 k를 뭘로 바꿀 거야? 나는 x로 바꿀 거야. 자, 그럼 한 칸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1이 된다. 맞지? n분의 1을 나는 지금부터 뭐로 바꿀 거라고? dk가 있잖아. dx라고 쓰면 되겠네. 자,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자, 그럼 이제 f에 갑시다. f에 얼마냐면 a 더하기 n분의 k 빼놓고 b-a 남나? b-a의 x다 라고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문제가 n분의 1이 dx거든? 그럼 n분의 b-a는 b-a dx잖아. 양변에 b-a, b-a 곱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b-a 여기다 곱하자. 어차피 변수는 아닐 거라서. 자, b-xa의 dx다. 왜? 변수가 x니까. 괜찮나요? 자, 적분구간 찾는다. 어디서? 여기서 k에다 뭐 집어넣고? 1 집어넣고 n 무한대 얼마? k에다 n 집어넣고 n 무한대 얼마? 이 세 개의 정적분 값은 다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지. 주식에서 다 뽑아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적분 공간 잡는 거 조금 쉬운 방법 가르쳐 줄게. 물론 이제 고리타본 옛날 문제는 이 등분을 막 지 마음대로 등분해갖고 문제를 막 꼬아내는데 요즘 이제 구분구조법의 이제 추세 자체는 이제 일반적인 다 n 등분을 한다 하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저 요식 있지, 요식 x 나와 있는 요식 약간 치안적분에서 마지막 치안적분에서 약간 저 적분 구간 찾는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여기 k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냐면 0 집어넣고 n 집어넣으면 된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a. n 집어넣으면 얼마야? b. 아이고 이거 맞지? 여기다 뭐 집어넣고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0 집어넣고 n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얼마? b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얼마? 0. 자, 그러니까 n 집어넣으면 얼마? b-a. 뭐 이유는 간단하다. 왜? k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거든. 그럼 이 값들은 무조건 0이 돼. 맞잖아. k가 n을 포함하지 않은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돼. 그래서 그냥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k에다 0 넣으면 돼 그냥. 약간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원리는 이거다. k에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낸 형태들이야.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k에다가 0 집어넣고 n 집어넣으면 돼 그냥. n 집어넣는 다음 마지막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n 마지막에 n까지 했으니까 n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자, 만약 문제가 2n이다 하면 2n 집어넣어야 되겠지? 자, 괜찮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뭐 구분구조법 그리고 구분구조법을 통하여 급수를 뭘로 바꾸는 정적분으로 바꾸는 형태들까지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이제 세 번째 넓이와 부피입니다. 이제부터 내용 그래 많이 없다. 왜? 수투랑 내용 거의 다 똑같아. 물론 부피하고 속도가 좀 다르지만 넓이는 똑같아. 근데 우리 수투가 넓이를 안 나갔네? 하지? 아, 했잖아, 원래는. 방학 때. 중3 때도 했잖아. 뭐 2년 전인데 왜 기억하겠노, 맞지? 그래, 다 기억할 것 같으면은. 우리 스님 와제 또 서있노. 와. 고향 있는 순이 생각나나. 갑자기 와제 또 우수에 찬 눈빛으로 그 서있노. 자모나. 자모나 이거 사투리인데 맞지? 졸리니? 졸리니 쫄리니? 한서용? 사투리 자기 안 쓴다 하길래 니 피곤하면 뭐라 해? 잠 온다. 사투리 안 쓴다면서? 그러니까는 잠 온다. 잠 온다. 이거서 야, 잠 온다가 말이 되냐? 네. 왜? 잠이 오잖아요. 잠이 오나? 아, 친구 이름이 김잠이라고 있어. 제갈잠, 선우잠. 제가 잠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피곤해. 아니, 난 자야지 할 때는, 잠 간다. 내가 잠으로 간다. 이거 그러고, 난 오늘 피곤하니까 좀 자야 되겠다. 근데 뭐 하는데, 자러 간다. 그러네? 자러 간다? 자러 간다 하잖아. 잠깐다. 잠다. 몰라. 어렵네. 나중에 저 국어쌤한테 물어봐라.
사투리 쓸 때 애들이 자꾸 서울말 잘 쓴다 할 때 물어보는 게 시간 물어보면 제일 잘한다. 1시부터 12시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1시, 2시, 3시, 4시 잘하거든. 언제 고비 오는 줄 아나? 6시. 6시, 7시, 8시, 9시. 9시에서 고비 잘 온다니까, 애들. 9시. 억양이 있다니까, 9시. 억양이 있다니까. 지금 다 이 촌놈들. 자, 보자. 자, 세 번째, 넓이와 부피입니다. 3시가 아니고 3번. 넓이와 부피. 넓이와 부피. 자, 넓이입니다. 1번. 넓이. 자, X축과의 넓이입니다. 1번. X축과의 둘러싸인 녀석들의 넓이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구분구적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구분구적을 알면은, 왜 수투 때 X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정적분이랑 면적이랑 같고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인지를 이제는 알 거다. 이게 왜 그러냐, 알아?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구분구적이란 걸 배웠다. 맞지?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Y는 얼마? fx라는 애가 있어. X축보다 위쪽인 A가 여기 있고, 여기가 B가 있다. 얘들아, 이거, 아까 전에 정적분이랑 구분구적이랑 이제 결국은 넓이랑 같아지는 이유가 뭐였지? n을 무한등분 해버리면서 간격을 0으로 거의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결국은 길이를 다 더한 거다. 그러면 좌표평면에 들어오면은 길이라는 것은 이 녀석으로 따지면 이 녀석은 좌표가 곧 길이가 아니잖아. 좌표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맞지? 자, 그럼 만약에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좌표가 곧 길이야. 함수값이 곧 길이가 맞아. 그래서 이 길이는 다 양수이기 때문에 싹싹싹 땅땅땅 여기까지 싹 들어가면 뭐라고? 정적분값과 넓이는 뭐 해지는 거라고?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얼마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이랑 면적은 뭐합니다요? 같습니다요. 하지만 이 녀석이 X축인데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다면? 아래쪽에 있다면 지금부터 좌표값은 양수여 음수여? 음수다. 그럼 길이는 좌표에다가 뭘 붙여야 되는 거지?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 즉 결국은 다른 말로 보면 이 길이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뭐 해야 된다고? 붙여야 돼. 그럼 면적 S라는 녀석은 결국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얼마? GX, DX다. 정적분에다가 뭐를 붙인 게? 마이너스를 붙인 게 뭐랑 같구나? 넓이랑 같구나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다. 이 길이는 무슨 좌표야? 이 길이는 무슨 좌표지? 좌표가 X좌표, Y좌표 있잖아. 무슨 좌표야? 그렇지. Y좌표를 다 모은 거야. 오케이? 자, 변수 X에 대하여 적분을 할 거예요. 여기다 다 집어넣은 값이 누군 값이라고? Y값들을. 그러니까 Y값들을 다 뭐 할 거라고요? 모을 거예요. 이 말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X축과의 넓이가 있으면 어느 축과의 넓이가 있을까? Y축과의 넓이 있겠지요. 자, Y축과의 넓이입니다. X 이꼴 FY라고 하죠. X 이꼴 FY. 뭔 말이지?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다. 자, Y축 적분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자, 넓이와 면적이 같아지는 상황은 Y 좌표값, Y 길이만 싹 다 모아서 넓이를 같게 만들 거다. 같게 만든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어느 길이를 다 모아야 되는 거야? 요거 길이를 다 모아야 되는 거지. 무슨 좌표들 다 모아야 돼? X좌표를 다 모아야 돼. 자, 그럼 이 녀석이 A고요. 이 녀석이 B라고 한다면 이 녀석 넓이를 S라 한다면 S라는 녀석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DY다. 어떤 녀석? Y축으로 지금 나갈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식을? FY라는 식을요. 그리고 이때의 X좌표들은 Y축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X좌표들은 다 양수야. 그럼 얘는 넓이랑 정적분 값이랑 뭐 하겠구나?
같겠구나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이쪽이 y축이면 이번엔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럼 똑같이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 녀석을 모을 건데 x 이꼴 gy라고 하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을 건데 좌표들은 지금 x값을 쭉 모으는데 이 x값들의 좌표들은 다 양수야 음수야? y축 기준으로 왼쪽이기 때문에 다 음수야. 맞니? 그럼 쭉쭉쭉쭉 다 모아봐야 음수란 말이야. 근데 넓이는 양수여야 되잖아. 아, 그래서 길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결국은 넓이 s는 어떻게 되나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y, d와 y 쪽으로 적분을 할 건데요. 근데 자, x 좌표들을 다 모을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음수기 때문에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두 곡선이다. 자, 두 곡선은 자, 여기서 미리 이야기한다. x축과 무관합니다. x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요. 자, 뭔 말입니까? 자, 가자. 이런 그래프가 y는 fx라고 합시다요. 이런 그래프를 y는 gx라고 합시다요. 꼭 붕어빵 건데.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를 a, 여기를 얼마? b라고 했을 때 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겨. 괜찮지?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넓이 s는 어떻게 된다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원래 교과서적인 표현 방법은 이렇게 적혀 있다. 절대값에 fx 빼기 gx라고 적혀 있거든. 자, 그래 표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두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무조건 어느 식에서 어느 식 빼면 되냐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fx에서 누구를 빼면 돼? 이렇게 구하면 된단 말이네. 자,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게 fx고 이게 gx라면 닌자 거북이 같네. 닌자 거북이 모르지? 알아요. 알아? 네. 어떻게 알지? 닌자 거북이의 최고 대사 네 글자 몰라요. 몰라? 닌자 거북이 최고의 대사 네 글자 몰라? 닌자 거북이 모르지? 그럴 것 같아. 영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 영화. 영화든 만화는 다 똑같다. 닌자 거북이 하면 무조건 네 글자다. 가들이 항상 파이팅 할 때 외치는 말. 코와 분가 몰라? 네. 처음 듣나? 20세기 사람이라서 그런가? 자, 갑시다. 자, 원래 그 걔들 닌자 거북이들 하면 네 명이서 코와 분가 뭔 뜻인지 몰라 나도. 맨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약간 자기들이 만드는 뭐 그런 뭐 거북이였는가? 하여튼 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얼마? 알파. 여기가 얼마? 베타. 여기가 얼마? 감마라고 하자. 너를 S1, 너를 S2라고 하자. 자, 넓이 구하면 뭐라 했지? 정적분을 할 건데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 빼기로 했지? 위의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 빼기로 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S1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위의 식 누구? F에서 누구 빼면 됩니까? G를 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S2는 당연히 인테그랄 베타부터 어디까지? 감마까지. 이번에 위의 식이 누구인 거야? G에서 누굴 빼면 돼? F를 뺏는 식을 뭐 하시면 됩니까?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두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 아, 그럼 절대값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럼 위의 식에서 어느 식? 아래 식을 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그냥. 자, 그리고 두 곡선 좀 지우자. 자, 네 번째. 역함수다. 자, 역함수인데, 자, 일반적인 풀이는
뭐를 이용할 거라고? 그래프를 이용할 거다. 일반적으로. 가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반은 대충 보는 게 중요하죠. 자, 보자. 자, 보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할 거야.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보자. 항상 역함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증가 또는 감소일 거야. 맞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y는 x라는 게 있으면 이런 그래프를 y는 fx를 하자. 자, 그럼 이 녀석의 대칭이 이런 녀석이 뭐가 될까? y는 f 인버스 x, 즉 다른 표현으로 gx를 합시다. 이런 표현으로.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fx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녀석의 넓이는 결국은 역함수는 이 점이 그대로 대칭되어서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거 넓이랑 뭐 하다라는 거 쓰면 돼? 같다라는 거 쓰면 된다. 맞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뭘로 해석할 거라고? 그래프로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에서 좀 해둬라. 자, 이렇게 해둬라. 자, 일단은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얼마?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라 쓰지 말고 gx라 쓸게. gx dx. 자, gx는 누구라고? f의 인버스 x를 하자. 괜찮지? 자, 이 녀석의 두 정적분의 합은 항상 위 둘이 곱한 거 빼면 된다. bfb 빼기 얼마? afa다. 자, 그대로 표현하면 돼. 요 점이 뭐냐면 fx니까 요 녀석을 a, fa라 하자. 요거 괜찮지? 자,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b, fb라고 하자. 그냥. 자, 그럼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지? fb, b가 되고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fa, a가 되는 거다. 괜찮나? 자, 그러면은 얘의 의미는 a에서 b까지 fx, 그러니까 a에서 b부터 fx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고, 그냥. 자, 이 녀석의 의미는 이 역함수에서 fa에서 fb까지니까 결국은 이 녀석을 의미하는 거지. 이 세로로 되어 있는 녀석이.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역함수 fa부터 fb까지를 정적분할 거야. 그럼 이 녀석은 옆으로 되는 요거서부터 요거까지의 이 녀석 넓이랑 같은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이 직사각형에서 이 직사각형 빼면 되는 거지. 둘이 합친 거는. 그래서 누구라고? BFB에서 AFBA 뭐 해주면 돼? 빼면 돼. 자,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해 주냐면 거의 대다수의 문제들이 이 형태의 그래프에 맞춰서 문제를 내. 맞춰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뭐 역함수의 어디서부터 어느 부분까지 정적분을 하시오라고 하면 이식 적어놓고 옮겨 다니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역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 거의 이제 가끔씩 한 4% 미만의 문제들이 들은 문제들이 나와요. 역함수를 원래 일반적으로는 역함수를 정적분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역함수를 정적분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앞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부터다. 역함수의 적분법이다. 역함수의 뭐? 정적분이다. 자, 쌤이 이야기했지만 역함수는 그래프로 풀든지 아니면은 뭐 이 구조에 다 맞춰서 넣어야 돼.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식이 결정되지 않는, 그냥 뭐 함수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역함수의 적분이 나오면 식을 변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역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역함수를 적분을 못하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앞에 배웠는 여러 가지의 적분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라고? 신분 세탁법이란다. 없다. 알지? 딱 이름 봐도 없을 것 같잖아. 뭐, 수학에 다. 그러니까 신분 세탁법 어디 뭐 범죄자야? 자, 역함수의 정적분이다. 어떻게 합니까? 자, 봐라.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GX의 DX를 나는 적분을 하래 내보고,
자, 그럼 이 녀석을 내가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A에서부터 B까지니까 먼저 이렇게 쓰자. 자, 첫 번째, 원래 있는 함수의 역함수니까 F의 인버스를 나는 지금부터 G라고 한 거잖아.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디서 시작할까? Y는 fx라는 식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적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ft, dt, fu, du 다 똑같다고 했다.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녀석 뭘 할 거라고? 신분 세탁할 거야. 첫 번째 신분 세탁한다. 어떻게 신분 세탁할 겁니까?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g에 y라고 쓸 거야. 같은 말 아니야? gx, dx랑 gy, dy랑. 요까지 괜찮지? 진짜? 자, 요까지 괜찮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자. 자, g는 f의 역함수거든? g는 f의 역함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시작하자. 자, 양쪽에다가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양쪽에다 f 인버스를 치자. 그럼 f의 인버스 y. 이 녀석이 누구라고? x야. 요까지 괜찮나? 진짜? 좋아. 요까지 괜찮지? 자, 그럼 f의 인버스 y가 누군데? f의 인버스 y가 gy다. f 인버스 y가 f 인버스가 누군데? g라면서. 그럼 f 인버스 y 이 녀석이 누구라고? gy야, gy.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그럼 gy가 누구라고? x야. 자, 이제 차근차근 간다. 얘들아, 왜? 쌤이 누누 이야기했지만은 적분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잘 해야 될 게 뭐를 잘해야 된다고? 변수를 잘 분리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거를 gy가 x니까 이 x다고 뒤에 거 x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내 맘대로 막 갖다 줘 바꾸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모든 함수는 x의 dx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간다.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x로 바꿨어. 그리고 dy야. 자,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야. 자, 지금은 그냥 이 함수만 바꿨을 뿐인데 이거 적분 구간 바꾸면 안 돼. 왜? y에 대한 적분인데 y 값이 a에서부터 b까지인 거야 지금. 어차피 원래 대한 x였지만 내가 지금 마음대로 바꾼 거 아니야. 자, 그럼 지금부터 얘들 둘이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난 dy 찾아야 돼. dy 찾는데 여기 있잖아. 양변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자, 이 녀석 뭐 하면 된다고? 양변 미분하시면 됩니다. 양변 미분합시다. dy dx. dy는요 f'(x) 그리고 누구? dx라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dy는 누구로 바뀐다고? f'(dx로 바뀌면 돼. 자, 근데 바꿀 거야. 이거 바꾸면, 자, 봐라. 얘들아, 아까 지금 y라는 녀석을 지금 다 x로 바꾸고 있어. 그럼 이 녀석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자, 간다. 그래서 인테그랄 x 그리고 f'(x) dx로 바꾸시고요. 자, 지금 다 x인 형태로 바뀌어야 돼. 저 ab는 지금 다 무슨 값이었던 거야? 역함수의 함수 값이니까 y 값이야. 여기까지 괜찮나? y 값이야. 자, 그럼 요거 집어넣었을 때 값이겠네? y는 fx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어디 갔노? 찾아야지. 이슈 바로 못 찾잖아. 자, 식이 주어지겠지? 식이 주어지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찾을 수 있겠지? 왜? A가 되는 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B가 되는 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자, 요거는 이제 적분 구간만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네. 요까지 괜찮나? Y 값이니까. 그냥 A가 되는 이 녀석 값들을 내가 뭐 해주면 돼? 찾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역함수의 정적분이다. 역함수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대로 해주면 돼.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x를 다 뭘로 바꿔주고 y로 바꾸고 그리고 y로 바꿨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다 접혔네 이거. 뭐야? 어디 갔지? 이 녀석을 먼저 이렇게 바꾸고 맞니? y 바꾸고 난 뒤에 gy dy인데 우리는 f 인버스를 우린 gx로 했기 때문에 f 인버스 y는 뭘로 바뀐다고? x로 바꾸면 되겠네.
오케이, 괜찮지? 자, 그리고 이제 나는 dy만 처리해주면 돼. dy는 원래 주어진 시, y는 fx에서 양변 미분치면 dy 등장할 거고, 그리고 f'x dx를, 그럼 dy로 바뀌게 되겠네. 다른 말로 바꾸면 dy가 f'x dx로 바꿔지고, 이제 적분구간만 정리를 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그대로 뭐가 될 거라고? 적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역함수는 일반적으로 쌤이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뭘로 풀 거라고? 그래프로 풀 거야. 그래프로 풀 거고, 이 그래프가 주어졌다는 말은 모든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이 왁구 안에 다 들어갈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왁구 안으로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를 못 그린 상황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수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인 거다. 함수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역함수를 뭔가 적분하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신분세탁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케이?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넓이고요. VP 합시다. VP. 부피하고 한 티 끊을까? 넓이 했으면 부피는 쉽다. 몇 번이에요? 5번 할 차례인가? 자, 얘들아. 저 뭐지? 넓이는 결국은 뭐를 다 모아서 넓이를 만든 거지? 선을 다 모아서 넓이를 만들었어. 그럼 부피는 다 뭐를 모으면 부피가 될까? 면을 다 모으면 부피가 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 책을 생각해봐. 종이 한 장 한 장 한 장 모아서 이게 부피가 이만큼이 돼버리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생각, 정적분에서 넓이를 구하는 것은 함수값, 즉 길이를 쫙 모아서 어떤 대한 면의 넓이를 구했단 말이야. 자, 그럼 부피를 구한단 말은 어떠한 단면적에 대한 넓이를 쫙 변수에 따라서 모아 나가면 되는 거지. 요까지 괜찮나? 진짜. 자, 이런 형태들입니다. 뭐 어떤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부피는 자, 어떠한 뭐 이런 우리 콜라병 한번 해볼까? 오, 정말 잘 그렸어. 콜라병 아주 밑에 이상해졌다. 콜라병이 있어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맷돌처럼 콜라병이라. 콜라병이 이렇게 있다. 자, 난 이 콜라병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괜찮지? 그래서 이 콜라병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요 위에 있는 이 녀석의 함수가 있을 거예요. 만큼이. 여기까지 내가 딱 구하고 싶어. 이 녀석을 y는 fx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콜라병은 지금 다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다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원으로 있다. 원에다가 사각형 바뀌고 이런 형태들의 문제는 안 나온다. 그럼 다 끊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콜라병이라 이게 직사각형, 사각형으로 쭉 정사각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항상 너희들 문제 똑같이 넣는다. 이 녀석들이 다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 이 형태들의 이 녀석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이 녀석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자, 이 녀석을 우리는 간단하게 반지름으로 하는 다 원으로 되어 있을까? 원으로, 맞지? 자, 그러면 나는 제일 첫 번째 얼마인 x일 때 이 단면적을 구할 겁니다. 이 단면적을 지금부터 나는 x에 대한 단면적에서 sx라고 하자.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 단면적들을 쫙 다 더해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아. 결국 뭐라고? 인테그럴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저 단면적인 sx dx 이 녀석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만약 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x일 때니까 이 함수값은 뭐가 될까? fx가 될 거야. 맞지? 자, 그럼 이 xx 자리에 만약 원이었다고 하면 이 녀석이 반지름이니까 파이 r 제곱 fx의 제곱 파이 이렇게 써서 이거 다 뭐 하면 된다고? 적분해 나가면 돼. 그냥 뭔 말인지 이해돼? 진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라고요? Vp입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속도, 가속도, 그리고 곡선의 길이 한번 해봅시다. 1부 끝!